나이가 들어 모임에 가면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유 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둘러싸이죠. 나보다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은 나이 들어도 그렇게 당당해 보일까요?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나가는 모임에서 부러움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봅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당당해지고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들. 사실 그들에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인생 후반전이 훨씬 편안해지고 모른 채 지나가면 자꾸만 소외되고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비밀이 궁금하셨다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저와 함께 준비해 보세요.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첫 번째, 건강한 사람. 나이 들수록 정말 부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자녀가 잘 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 어르신들은 가장 먼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건강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이 말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더군요. 제가 얼마 전 만난 69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한때 은행 지점장까지 지낸 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겉보기엔 참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십니다. 당뇨에 고혈압, 관절염까지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어려워요. 친구들은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는데 저는 항상 병원, 약 이야기만 하게 돼요. 젊었을 땐 너무 바빠서 운동은커녕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챙기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삶이 되자 이제는 과거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냐며 한숨을 쉬십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정할머니와 72세 박할아버지 부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60대 초반부터 매일 아침 5km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꾼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해 식탁에 올리고 저녁엔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그냥 매일 걷고 건강한 음식 먹고 몸을 좀 움직였을 뿐이죠. 그게 벌써 10년 넘었네요. 작년엔 해외 여행도 갔다 왔고 국내 여행은 6번 다녀왔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공도 차고 병원비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늘 생기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 그리고 그 몸이 줄 수 있는 활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바람 쐬며 동네를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식은 줄이고 제철 채소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건강은 조용히 나빠지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걷기, 식사, 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년의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열채, 자녀가 의사인 친구보다 아침마다 웃으며 산책하는 그 어르신이 훨씬 더 부럽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건강은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기반입니다. 내일의 건강한 내가 지금의 나에게 고마워할 수 있도록 오늘 단 30분만 몸을 움직여 보세요.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두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예전엔 남편이 매달 용돈을 넉넉히 줬는데 지금은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노년에 들어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불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자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많다고 다 부러운 건 아닙니다. 진짜 부러운 건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66세 이 할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30대부터 남편이 직장 다니는 동안 세 자녀를 정성껏 키웠고 살림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챙기며 누구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자녀들이 다 성장한 지금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도 소득도 없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달 용돈 달라고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해요. 옷 하나 사고 싶어도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시고 싶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돼요. 지난달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지만 여행비 달라는 말 한마디가 어려워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들었다고 해요. 젊을 때 조금이라도 일했더라면 지금처럼 자존심 상하진 않았을 텐데요.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65세 최할머니는 조금 다릅니다. 40대 중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동네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였지만 일을 계속하다 보니 경력이 쌓이고 더 큰 매장에서도 일하게 됐죠. 60세까지 꾸준히 일하면서 조금씩 개인연금을 넣었고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주 3일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지만 이게 내 돈이에요. 새 옷도 친구들과의 여행도 남편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지난달엔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 가니까 더 뿌듯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로 70세 한씨 할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3년간 집에서 쉬다가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월 50만 원을 받는 일을 시작했죠. 지금 이 돈이 제 용돈이에요. 낚시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좋아요. 처음엔 젊을 때 하던 일에 비해 일이 너무 단순해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일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수입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1% 낮고 자존감은 53%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번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그 자유로움이 노후의 정신 건강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노후 준비.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국민연금, 개인연금에 꾸준히 가입하세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특히 25년 이상 납부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여유가 된다면 개인연금도 추가로 준비해 보세요. 둘,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보세요. 요즘은 시니어 바리스타, 실버 모델, 문화센터 강사 등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 미리 따두면 기회가 훨씬 많아져요. 셋, 소소하게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입의 10%만 따로 모아도 10년, 20년 후에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됩니다. 진짜 부러운 사람은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내 삶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번 돈으로 커피도 마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는 삶. 그게 바로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지금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당신을 가장 부러운 어르신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세 번째, 가족 관계가 좋은 사람.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시나요?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TV 앞에서 혼자 보낸다고 합니다. 반면 자녀와 직접 만나는 시간은 한 달 평균 5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헌신했는데 노년의 하루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69세 정 할머니는 30년 넘게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녀 셋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은 거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옷은 몇 년씩 입으면서도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다 됐죠. 아파트까지 해줬으니 다 해준 거죠.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대화도 오직 자녀 이야기나 돈 문제뿐이었습니다. 가족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다고 해요. 지금의 정 할머니는 큰딸은 미국, 아들은 지방, 막내딸은 워킹맘이라 명절에나 잠깐 얼굴을 보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내가 아프다는 얘기도. 자식들 바쁠까봐 말 못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남편이랑 취미도 만들고 내 삶도 조금은 챙길 걸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았지만 남은 건 고요한 집과 텅 빈 식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또 다른 부부, 65세 윤 씨 할머니와 73세 최 씨 할아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만큼은 도와주되 자녀의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대학까지는 책임지지만 이후는 스스로 서게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이 부부는 부부 사이의 시간을 우선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부부의 날로 정해 함께 영화 보고 등산 다니고 가끔은 1박 2일 여행도 갔죠. 젊었을 때부터 자식은 잠시 맡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오래 함께하니까 함께할 취미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했죠. 지금도 일주일에 2번 등산을 하고 비가 와도 한 번은 꼭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신대요. 우리가 잘 지내니까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요. 엄마 아빠가 잘 사니 다행이라며 오히려 편해하죠. 가족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라는 걸 이 부부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자녀와의 관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노년엔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가족 관계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하나,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등산, 텃밭 가꾸기, 여행, 요리 등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는 관계를 깊게 만들어요. 둘, 대화 시간을 늘리세요. 하루 30분이라도 TV를 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녀 이야기보다 서로의 감정, 추억, 생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대화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셋, 자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자립적이고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은 부담 없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다 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가족 관계의 중심을 다시 세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자주 연락하는 자녀, 함께 웃는 배우자,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에게서 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헌신만 하기보다 내 삶에도 애정을 주는 것. 그게 진짜 부러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네 번째, 젊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나이에 뭘 꾸며. 그냥 편한 게 최고지. 어차피 다 늙어가는 건데 뭐하러 화장하고 옷 챙겨 입어. 맞는 말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모에 신경 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 아쉬워만 하지. 실제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늙었으니까 라며 스스로를 포기하죠.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이고 그 자체로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건 결코 허영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삶에 대한 애정, 내 자신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외모와 삶의 태도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먼저 70세 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엘리트셨고 늘 정장을 입고 바쁘게 살았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젠 나이도 들었고 꾸미는 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면도도 귀찮고 옷도 편하면 됐지 뭘. 그렇게 하루하루 외모에 대한 관심을 끊으셨고 결국 자세는 구부정해지고 옷차림은 후줄근해졌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져 동창 모임에 나가면 자신만 너무 늙어 보인다고 느꼈다고 해요. 친한 동창회에서 후배가 선배님, 어디 편찮으세요? 하더군요. 그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나 아픈 거 아닌데 그냥 외모가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지만 이미 떨어진 자존감을 되찾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반면 실버대학에서 만난 69세 강할머니는 은퇴 후가 오히려 내 인생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땐 가족 챙기느라 나 자신은 뒷전이었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 나를 가꾸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강할머니는 매일 아침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주 1회는 마스크팩도 하시고 옷은 유행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핏으로 고르신다고 해요. 미용실도 2달에 한 번은 꼭 다니십니다. 젊어 보이려고 꾸미는 게 아니라 거울 속 내 모습이 흐뭇하니까요. 그게 삶의 활력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기 관리는 결국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실제로도 6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로 75세 신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하며 군인 시절부터 이어온 바른 자세를 유지해 오셨습니다. 허리를 펴고 걷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저보고 형님이라 불러요. 신할아버지는 옷도 항상 깔끔하게 다려 입고 외출할 땐 모자 하나, 구두 하나에도 신경을 쓰신답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하시더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5% 낮고 낙상 위험도 38% 줄어든다고 합니다. 즉, 젊어 보이는 건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자세, 습관의 총합이라는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는 5가지 쉬운 실천법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 기초 스킨케어. 이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 바르기.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기본. 일주일에 한 번 마스크팩도 추천. 둘, 머리와 의상은 내 이미지의 80%. 미용실은 6주나 8주에 한 번. 커트 또는 염색. 옷은 편하면서도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 위주. 너무 화려한 유행보단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 오히려 젊어 보입니다. 셋, 근력 운동은 필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씩 2세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물병 들기 등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네, 자세 교정만으로도 5살은 젊어 보입니다. 허리를 곧게, 어깨는 편안하게. 거울 보며 걷기 연습해 보세요. 바른 자세는 호흡, 혈류, 척추 건강 모두에 도움됩니다. 나는 아직 젊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실제 나이보다 젊게 인식하는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젊은 마음이 젊은 행동을 만들고 젊은 행동이 젊은 외모를 만듭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다 놓아야지. 그 말은 진짜 나이 들게 만드는 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멋지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그건 정말 아름다운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늙어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늙어 보이는 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나를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 1분이 당신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부러운 사람. 마지막, 취미가 있는 사람. 여러분은 은퇴하고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제는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인간관계, 인지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죠. 눈 뜨면 TV 켜고 뉴스보다 졸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7%가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으로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퇴직자 중 취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31%. 나머지 69%는 별다른 취미 없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노후가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72세 유할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40년 가까이 근무한 후 퇴직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TV와 스마트폰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어요. 신문 보고,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하루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었습니다. 한 친구는 기타 배우느라 바쁘고, 어떤 친구는 여행 간다고 못 만나고, 나만 혼자예요. 최근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심리적 고립과 무기력이 겹쳐 삶의 의욕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반대로 같은 복지관에서 만난 74세 조할머니는 65세에 우연히 시작한 수채화 강좌를 통해 완전히 다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못 그릴 줄 알았는데 재미있으니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전시회도 나가고 그림 친구들도 생겼어요. 지금은 매주 복지관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동호회 사람들과 야외 스케치 여행도 다녀오십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림 덕분에 하루가 금방 가요.
69세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우연히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라인 댄스와 방송 댄스를 배우며 일주일에 3번씩 몸을 움직이신다고 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음악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생일도 챙기고 병원 갈 땐 같이 가줄 정도예요. 그는 말합니다. 춤을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짧아졌어요. 마음도 몸도 젊어졌죠. 2021년에 발표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노인은 우울증 발생률이 68%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는 47% 느립니다. 또한 2023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낙상, 치매, 근감소증 발생률이 상당히 낮으며 병원 이용 빈도도 줄어듭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삶의 활력이고 건강이며 무엇보다 정신적 자존감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5가지입니다. 하나, 그림 그리기와 색칠하기. 수채화, 크레파스, 어반 스케치 등은 복지관 문화센터 강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둘, 댄스와 체조, 라인 댄스, 줌바, 실버 방송 댄스 등 체력을 향상시키고 친구 사귀기에도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댄스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임으로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셋, 텃밭 가꾸기와 원예 활동. 공동 텃밭 가꾸기, 아파트 베란다 채소 키우기 등은 식물과 교감하며 정서 안정 효과를 줍니다. 요즘엔 반려식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을 정도로 식물을 가꾸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 노래나 악기 배우기.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모니카, 통기타, 실버 노래 교실 등은 리듬과 반복 학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다섯, 독서나 글쓰기 모임, 작은 도서 모임, 일기 쓰기, 시 창작 등은 기억력 유지와 정서 표현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시작할 수 있는 취미는 다양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피아노 배울 걸, 그림 한번 그려볼 걸. 지금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강의료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많고, 같은 지역 사람들, 비슷한 연령대 친구를 만들기도 쉽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재미있으면 계속 하게 됩니다. 작은 재미부터 찾으세요. 본인의 흥미에 맞는 활동을 하나씩 시도해보며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매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취미가 있다는 겁니다. 노년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하루가 지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 삶을 즐길 줄 알고 내가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작게,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부러운 인생으로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노후를 꿈꿉니다. 아프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사랑받고, 여유 있게. 하지만 그런 노후는 누군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매일 조금씩 준비해가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 걷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를 가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웃게 만드는 취미 하나. 이 5가지가 쌓이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
당당하고 따뜻한 노년이 찾아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위해 작은 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가장 빛나는 노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